네, 좋습니다. 종이랑 펜이 있으면 되니까 가지고 와주세요.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간단한 자가 체크 문항을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문항 정도 되고요. 다 하신 후에는 이 문항의 숫자에 맞춰서 합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조금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어, 항목이, 문항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유념하셔서 합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 1개월 동안 해당하는 내용을 체크해 주셔야 되는 점, 지난 1개월 동안 해당하시는 걸로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드릴게요. 다 빠르게 점수를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어, 좋습니다. 한 30초 정도 더 드릴 테니까 다 안 하신 분들은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20점, 24점, 22점, 21점, 18점, 23점. 오, 12점. 12점이 지금까지 제일 최저 같기도 하고, 맨 처음에 5점 해주신 김세현 선생님도 5점, 전체 다 합쳐서 5점이신지, 그러면 정말 최고점자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혹시 시간 더 필요하신 분 계실까요? 네.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서, 그럼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10점 이하이신 분들, 10점 이하이신 분 계신가요? 아까 세원 선생님, 거의 한 분 정도 계신 것 같고, 20점 이상이신 분 계실까요? 20점 이상. 저도 아까 봤을 때 꽤 많이 있는 걸로 보긴 했어요. 아이고, 많죠. 잘 오셨습니다. 딱 저희 감정일기를 들으실
선생님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0에서 13점은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실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는 있는 게 좋기 때문에 13점까지는 일상적인 그리고 건강한 스트레스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4점에서 16점은 극복 가능한 스트레스 초기 상태인데, 그래서 나만의 해소법을 좀 찾아보는 게 좋다라고 하고요. 17에서 18점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의 스트레스. 그래서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또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찾아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하고, 우리 20점 이상이신 선생님들 계시죠? 19점 이상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또 상담센터,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분들을 만나셔서 병원에 가시거나 하셔서 적극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상태가 필요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 검진 척도가 되게 신뢰도 있는 검진 척도기는 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또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검진 척도기는 하지만 이 척도는 진단을 내리는 도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으로 내가 주관적으로 어느 정도 느끼는지 참고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마음을 좀 돌봐야겠구나 아니면 나 아직 건강하구나라고 참고할 수 있는 척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높은 숫자 나오신 분들도 내가 언제나 항상 이 상태에 있다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지금 근 한 달간을 체크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근 한 달 동안 현재 시점에서 되게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구나라고 알아차리는 용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테스트를 해본 이유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을 해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실 때나 한 번씩 이런 기회 있을 때 나의 최신 상태, 마음의 상태를 체크를 해보시는 거고, 보통 높은 스트레스를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남들도 다 이 정도 스트레스는 받고 사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높게 나왔다 하면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아, 나 지금 높은 상태구나. 마음의 휴식이 필요하구나. 라고 바로 알아차리고 조치를 좀 취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내가 낮게 건강하게 나았다고 하더라도 나의 상태를 자만하거나 단정 짓지는 말고 그냥 이 상태에서 내가 조금 더 관리를 하면 아주 건강한 상태구나 정도로 참고하실 수만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마음이 힘들 때 이렇게 척도 결과가 높게 나오거나 그냥 주관적으로 내 마음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는 주로 어떻게 하시나요? 마음이 좀 힘들다, 지친 것 같다 할 때 어떻게 방법을 찾으시는 편이신가요? 병사님 검진 척도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PSS10 척도로 PSS-10 척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검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책을 찾아보시는 분들, 저도 책을 많이 찾아보는데, 독서, 누워 있어요, 걸어요, 자요, 명상해요. 명상도 너무 좋죠. 필사해요. 수면, 책 보려고 해요. 좋아하는 노래 틀어요. 유튜브 보면서 시간 때우면서 멍 때려요. 멍 때려요. 이 멍 때리는 게 최고의 또 명상 상태 아니겠습니까? 목욕 가요. 목욕 가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인들한테 해결책을 물어봐요. 주변인들한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죠. 법률 스님 증문즉설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반갑습니다. 참는다? 네, 참으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다들 각자만의 방법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어, 이게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또는, 내가 방법이 있었나? 잠시 고민이 필요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잘 아시는 분들도 나만의 방법이 있으신 분들도 아마도 어쩌면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내가 생각하는 이 방법보다 뭔가 더 마음을 치유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 강의를 들으러 오셨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의 방법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회사 다닐 때 굉장히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다고 했잖아요. 다 하나하나 일일이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저도 이제 선생님들처럼 정말 다양한 방법들로 제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가보고, 약도 먹고, 상담도 수십 차례 받아보고, 여기 보시는 뭐, 운동, 요가, 산책, 아침마다 만보 걷기 이런 것도 많이 해봤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해봤는데, 그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고, 즉각적으로 나에게 안정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제가 빠짐없이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감정일기라는 건데요. 아까 이제 일기 쓰신다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이 감정일기를 통해서 거의 지금 한 8년째 마음을 치유를 해왔고, 또 지금도 저의 마음을 단단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매일매일 감정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는데, 저한테 그냥 인생의 도구? 하나의 도구 정도 이상의 거의 인생의 동반자나 가장 친한 친구 정도 되는데, 어, 그렇게 저한테 큰 의미가 되는 감정일기를 여러분들도 오늘 잠깐이나마 경험을 해보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긴 한데, 감정일기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경험하실 수 있는 하나의 도구 정도로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 감정일기의 효과는 제가 간단하게 또 말을 안 하고 가면 아쉬울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 뇌에는 좌뇌와 우뇌가 있잖아요. 사실 뇌는 엄청나게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어떤 기능과 연결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해요. 하지만 간단하게 그냥 크게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감정일기가 뭔가 감정적인 거를 한다. 감정적으로 일기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맞습니다. 감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제가 쓰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쓰실 감정일기는 단순히 감정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좌뇌 같은 경우는 사실 데이터, 수학, 계산, 이런 과학적인 근거들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우뇌 같은 경우는 감정이나 예술적인 영역들, 말랑말랑한 영역들을 소화하는 역할을 해요. 내 감정일기는 먼저 감정 해소를 통해서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우뇌를 자극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를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공감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먼저 마음을 활짝 열어주고 그 다음에 그게 충분히 되고 나면 좌뇌를 활용해서 이 감정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이렇게 조금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서 객관화시켜서 내 감정들을 앞으로 어떻게 잘 다스리면 좋을지 데이터화하는 작업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마음만 풀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솔루션도 함께 주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감정 일기를 계속 써 나가시게 된다면 훨씬 더 내 마음이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사실 우리 뇌에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한쪽으로 습관처럼 계속 생각을 하면 계속 그 방향으로 발전이 돼서 계속 같은 방식으로 감정을 느끼고 처리하고 또 행동도 같은 방식으로 하게 된다는 건데요. 우리가 만약에 기존에 우울이나 불안으로부터 고통을 받았다면 감정일기를 썼을 때는 계속해서 그런 우울과 불안으로 가는 형태를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조금 더 안정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신경 가소성을 활용한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쓰는 거, 사실 오늘 한 번 쓰는 것만으로도 사실 많은 치유가 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쓰시는 게 내 오랜 우울과 불안을 관리하는 데는 훨씬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만 알아주시고 효과는 그냥 머릿속에 잊어버리시고 이런 거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고 일기를 써보시는 거, 오늘은 편안하게 일기에 집중해 보시는 것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감정일기는 총 7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가 이 7단계를 다 하기에는 사실 1시간 반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어서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또 내용적으로도 워낙 방대하고 또 이걸 오늘 하루 만에 7단계를 다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건 아니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감정일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리고 가장 치유적인 딱 세 단계만 골라서 감정일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수업을 할 때도 이 세 단계만 3주 동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단계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명상을 살짝 진행을 하긴 했는데 지금 감정일기를 쓰시면서 내 내면의 소리를 듣는 명상도 중간중간 함께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저절로 열리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또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저 함께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쓰는 방법을 먼저 소개를 드려야 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바로 실습으로 함께 이어가도록 할게요. 아, T랑 F 같은 거네요. 아, 맞아요. 제가 채팅창이 이렇게 화면에 동시에 뜨지가 않아요. 제 장표랑 선생님들 얼굴만 떠가지고 채팅창을 제가 막 중간중간에 동시에 보기는 조금 느릴 수도 있다는 점. 시종일관 부정적인 사람도 그렇게 된 걸까요? 감정이, 어, 신경 가소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타고난 기질이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받은 환경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합니다. 나의 경험도. 그래서 이 총체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좀 기질상 좀 부정적인 기질을 타고나신 분들, 좀 T 기질을 타고나신 분들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신경 가속성에 따라서 경험들을 하면서 조금 더 그쪽으로 발달하게 된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정일기는 속상한 일 있을 때 바로 열어서 쓰는 걸까요? 네. 속상한 일 있을 때마다 바로 열어서 쓰시면 제일 좋고요. 일단 제가 원래 기본적으로 안내 드리는 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쓰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 저희 수업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일어나자마자 쓰는 건 디폴트. 그 다음에 속상할 때마다 열어서 쓰면 마음이 힘들 때마다 열어서 쓰면 가장 좋은 치유의 방법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모닝 페이지처럼 아침에 쓴다는 점은 비슷한 점이 많고 또 감정일기에 저희가 이제 할 1단계에서는 모닝 페이지랑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써보신 분들은 조금 더 1단계를 하실 때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똑같지는 않은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 네, 편하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채팅창은 천천히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감정 일기는 첫 번째로 감정 털어놓기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털어놓기는 현재 떠오르는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다 꺼내어 쓰는 단계입니다. 뭐, 답답하다, 힘들다, 피곤하다, 지친다, 라던가, 마음이 무겁다 등등, 현재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냥 싹 다 끄집어내서 늘어 펼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힘들 때 쓰는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힘들 때 그냥 펼쳐서 쓰는 게 감정일기 때문에 그냥 쏟아내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펼치려고 했는데 막상 쓰려고 하니까 뭘 써야 될지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럴 때는 그냥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이 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그냥 그 생각이 들고 계시잖아요. 그 들고 계신 생각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정일기 1단계는 그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뭐 하기 싫다부터 해서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상관없이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꺼내서 이 종이에다가 펼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감정일기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힘든 감정이 없으신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지금 그냥 감정일기 한번 좋은가 보러 왔어요 하시고 이제 마음이 그렇게 힘들지 않으신 선생님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저희 강의에 한해서만 여기 2번 딱히 다른 감정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과거에 떠오르는 어떤 사건을 떠올리면서 적어 보실 거예요. 네, 어,
어떤 과거에 불편했던 감정이 들었던 사건이나 그때 시점을 떠올리시면서 쓰실 때 지금은 저희는 너무 감정을 압도할 만큼 나를 지금 이 상태를 막 뒤흔들 정도로 엄청 큰 사건보다는 저희가 이 정해진 이 시간 안에 조금 가볍게 떠올려 볼 만한, 다뤄봄직막 할 만한,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도 살짝 꺼내줄 수 있는 정도의 너무 깊지 않은 사건이나 시점을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 상중하다라고 한다면 중간, 너무 극한의 감정 말고 중 정도 되는 기분 조금 나빴던 경험이나 약간 신경 쓰였던 짜증났던 경험, 그 정도의 경험을 떠올려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감정을 해볼지,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들고 우울하신 분들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의 감정을 해볼지 아니면 과거의 일도 해볼지 살짝 생각해 보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어디다 적는 게 좋을까요? 감정일기를 쓰실 때는 일기장을 하나 마련을 하셔서 손으로 적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초반에는 평소에 일기를 쓰지 않으신 분들은 살짝 어려우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컴퓨터에다 아니면 메모장 챗GPT가 요즘 또 상담도 잘해주고 감정일기도 엄청 잘 봐주기는 해요. 물론 제가 만든 감정일기와는 다르겠지만 어, 온라인 공간에서 처음에는 시작하셔도 좋고 언젠가는 손일기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잠깐 요거까지만 민홍님께서 주신 질문 하나만 좀 중요한 질문 보고 갈게요. 예전에 스텝 1을 혼자 1년 정도 썼었는데 힘들 때였기도 한데 더 부정적으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단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잘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감정일기에 총 7단계가 있습니다. 아까 모닝 페이지도 말씀을 주셨는데 모닝 페이지는 거의 1단계와 비슷한 정도로만 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무리 쏟아낸다고 한들 이 쏟아낸 감정을 어느 순간이 되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단계가 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감정일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들게 되었고, 우리 민홍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이 다음 단계들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끝나고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정일기는 일반적인 일기랑 달리 감정일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의 위주의 나열보다는 마음과 감정을 위주로 솔직하게 쓰는 일기입니다. 그냥 일기는 여기 예시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펜을 한번 써볼게요. 오늘은 낮에 일하고 퇴근 후 다이소에 갔다가 카페에 갔다. 이렇게 사실 위주로 쓰는 게 아니라요. 지금 내가 기분이 어떻다. 기분이 우울하다. 기분이 다운된다. 이렇게 감정을 위주로 써주시는 겁니다. 그냥 일기를 쓰는 거면은 일기라고 하지 감정 일기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처럼 어, 이 나의 감정을 아주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는 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과거의 일에 대해서 쓰시는 분들은 일단 떠오르는 대로 간단하게 일들을 적어주세요. 그때 겪은 상황과 함께. 뭐 예전에 친구가 나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떠오른다. 요 정도로. 근데 저희가 이거를 막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설명하듯이 막 쓰다 보면은 설명하는 데만 집중해서 나의 감정을 간과하고 막 설명만 하다가 끝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 만큼, 원래 감정일기 쓰실 때는 내가 설명하고 싶은 만큼 내가 그때 감정을 떠올리고 싶을 만큼은 다 상황을 쓰셔도 돼요. 근데 오늘은 감정을 조금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상황은 내가 이해할 정도로만 간단히 쓰시고 거기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조금 떠올리시면서 감정 위주로 그러니까 적어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화면이 사라졌죠? 제가 포인트를 써보니까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잘 보이시죠? 그리고 감정일기를 딱 쓰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어떻게 써야 될지 조금 당황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첫 문장은 이렇게 쓰시면 좋습니다. 나는 지금
어떠어떠한 감정이 든다 라고 첫 문장을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나는 지금 우울한 감정이 든다. 나는 지금 화가 난다. 불안한 마음이 든다. 내 자신이 너무 싫다. 이렇게 솔직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억을 쓰시는 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냥 과거 기억을 쓰시는 분들 그냥 이미 막 손이 움직여지실 텐데 조금 그 과거의 감정이 너무 방대할 경우에는 잘 안 써질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생각만 하면 얼굴이 시뻘개지는 그때의 기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작성해 주셔도 되고, 뭐 나에게는 뭐 잊을 수 없는 분노를 안겨준 어떤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이렇게 쓰고 나시면 그 다음이 줄줄줄줄줄줄 저절로 손이 움직여질 겁니다. 화면이 안 보이나요? 제가 좀 늦게 봤네요. 죄송해요. 자, 보이실까요? 아, 이게 채팅창이 잘 안 보여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명순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감정일기의 첫 시작은 나는 현재 어떠어떠한 감정이 든다. 혹은 과거의 기억을 쓰시는 분들은 뭐 나는 생각만 해도 이러이러한 감정이 들었던 이때의 기억이 떠오른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일기는 사실 1단계 같은 경우는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펼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리지 않고 그냥 쓰시면 돼요. 욕을 써도 되고, 자책을 해도 되고, 부러움을 써도 되고, 분노, 질투, 모든 상관없이 내 감정을 여과 없이 그냥 펼쳐내 주시면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 다 상관없습니다. 나 혼자 보는 일기장이니까 그냥 솔직하게 다 꺼내어 놓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에어팟이 연결이 됐다 안 됐다 해서 막 짜증이 나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적으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적고 싶으면 적으시면 됩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그렇게 짜증이 난다라고 쓰고 나면 그게 흘러가 버려요. 이제 내 머릿속에서 이 글자를 털어내놨기 때문에 이제 내 머릿속에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이야기로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제 화면이 잘 보이고 계시죠? 동건 선생님, 잘못해서 미안하다. 미안한 감정이 든다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뭔가 잘못해서 미안하다를 저는 처음에는 다른 사람한테 잘못해서 다른 사람한테 미안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싶다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냥 내가 무언가를 뭐 일을 하다가 어떤 걸 실수해서 다른 사람한테 미안하다는 마음이 든다라고 쓰시는 건 괜찮습니다. 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시를 띄워놨는데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통 아침에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울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일기를 쓰는 동안 우울하고 짜증난다. 나는 왜 이렇게 기분이 항상 안 좋지? 정말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답답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도망치고만 싶다. 너무 짜증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렇게 내 감정을 쓰다 보면 누군가가 떠오를 수가 있어요. 누군가의 상황이 떠오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 싫다. 나를 괴롭히는 것 같다. 내가 기분 탓인가? 그때 이렇게 했는데 내 기분 탓은 아닌 것 같은데, 애매하긴 한데, 왜 자꾸 나한테만 그러는 것 같아. 힘들다. 정말 다 포기해버리고만 싶다. 이렇게 내 머릿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 있는 그대로 펼쳐주시면 됩니다. 이거 사실 제가 직접 쓴 감정일기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회사에서 누가 저를 자꾸 괴롭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썼던 내용을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떠오른 생각들을 다 끄집어서 써내주시면 되고요. 분량에 상관없이 1페이지여도 되고 10페이지가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은 10페이지까지는 못 쓰시겠죠? 일단은 정해진 시간 동안 좀 이렇게 풀어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되시는 점이나, 이해가 다 되셨는지, 이해 다 되셨으면 채팅창에 1번을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제가 질문을 좀 놓친 것들이 많지만, 제가 끝나고, 해소가 안 된 질문들은 끝나고 한 번 더 Q&A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욕을 써도 됩니다. 욕 써도 되고, 아까 장표에 있었지만, 분노, 질투, 화, 온갖 더러운 정말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나만의 더러운 생각들 모두 써주시면 됩니다. 네. 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내면의 소리를 듣는 명상을 간단하게 진행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혹시라도 중간에 불편하시다면 언제든지 호흡으로 돌아오시거나 명상에서 빠져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왜냐면 이걸 하는 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감정일기를 잘 쓸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일 뿐이니까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 감정이 너무 너무 압도된다 하면은 언제든지 빠져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명상을 하기에 편안한 자세로 해볼 텐데요. 이 명상은 살짝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등받이에 기대서 하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해주시고 살짝 기대신 상태로 자세가 준비되시면 눈을 부드럽게 감아 보겠습니다. 숨을 천천히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쉽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쉽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몸에 남아있는 긴장을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이제 호흡은 배경으로 두고 현재의 감정과 과거의 시점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 볼지 잠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현재의 감정이 어떤지 내 몸과 마음을 스캔하듯이 한번 살펴보세요. 과거의 시점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너무 깊은 사건보다는 내가 가볍게 떠올리면서 나의 감정을 크게 압도하지는 않을 정도의 사건이나 시점을 선택해 주세요. 어느 정도 현재의 감정 또는 과거의 시점을 떠올리셨다면 현재의 감정을 고르신 분들은 그 감정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봐 주시고요. 과거의 시점을 고르신 분들은 그때의 마음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로 돌아가 생생하게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조금 힘들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그때 그 감정이 마치 지금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많이 힘드시다면 언제든 명상에서 빠져나와 호흡으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자, 이제 천천히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이 순간 자신의 호흡으로 시선을 가져옵니다. 준비가 되신 분들은 천천히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되게 저 화면에 보이는 분들을 뵀는데 되게 잘 따라와 주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자, 이제 명상을 하면서 떠올랐던 생각과 감정들을 바로 노트에 써 보겠습니다. 노트에 쓰실 때는 3 단계 중에서 저희가 지금 1 단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1 이라는 숫자를 먼저 쓰신 다음에 감정 털어놓기를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떠오르는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노트에다가 꺼내서 써 주시면 됩니다. 제가 시간을 한 5분 정도 드릴게요. 혹시 감정에 대해서 조금 적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화면에 무드미터라는 감정표를 띄워 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한번 찾아보시거나 과거에 느꼈던 감정의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신 다음에 그 단어와 연관해서 떠오르는 느낌과 생각들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다 쓰신 분들은 채팅창에 "다 썼어요." 라고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다 쓰신 분들이 계시네요. 좀 더 써보세요. 나의 기분이 어떤지, 내가 오늘 하루 느꼈던 감정은 어떤 건지,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쓰신 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극단적인 표현도 되나요? 됩니다. 극단적인 표현, 뭐 죽고 싶다, 뭐 그런 표현들, 어디 가서 할 수 없는 표현들, 감정일기에서만큼은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치유가 시작될 수 있어요. 이제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화면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혹시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 제가 한 3분 정도만 더 드릴게요. 3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 쓰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감정일기를 처음 쓰실 때는 보통 쓸 말이 많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쓰다 보면 거의 날밤 샐 정도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정말 많이 많이 내 감정을 털어놓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한 1분 정도 뒤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렵죠. 맞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네, 슬슬 천천히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쓰시는 동안
질문을 다 답변 드리진 못했어요. 뭔가 쓰고 계신 분들이 집중을 하시는 시간이라서 제가 답변은 못 드린 거는 뭐 음악 이런 거는 끝나고 말씀 주시면 제가 링크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생겼다는 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감정이 10가지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동건님? 네. 아, 그렇구나. 감정이 10가지 생기셨군요. 네. 그러면 채팅창에 1단계 어떠셨는지 다 한 문장씩 남겨주시겠어요? 윤희 선생님께서 어렵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감정일기 수업 들어오시면 이것만 한 달 내내 합니다. 물론 다른 단계들도 겸해서 하기는 하는데, 이 단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짧게 써진다라고 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감정이 많이 억압됐거나 아니면 감정이 엄청 클린하거나. 그럼 사실 감정일기가 그렇게 필요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짧게 얼마 안 나오는 경우는 내 감정을 아직 쏟을 준비가 아직 좀 마음의 준비가 시간이 좀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볼까 봐 무서워요. 그래서 무조건 이 감정일기는 나 혼자 볼 수 있게 어디다가 금고에다 넣어서 잠궈 놔야 됩니다. 혼자 사는 경우는 혼자 이렇게 책상에 냅둬도 되지만 진짜 누가 보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감정일기를 쓰는 작업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 아무도 보지 않도록 요즘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서랍에 막 열쇠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감정일기를 어디 옷장에 숨겨놓든 아무도 보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보는 건 괜찮아요. 통쾌해요, 시원해요 라고 해주셨고 나에게 솔직해지기가 어렵네요. 생각보다 부정적인 감정들만 생각나요. 이거 되게 좋은 신호입니다. 그만큼 많이 치유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막 쏟아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모닝 페이지 쓰니 순조롭네요. 좋습니다. 감정일기를 썼지만 마음이 후련하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지금은 시간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로 짧게 드렸지만 혼자서 쓰실 때는 후련한 마음이 들 때까지 쓰셔야 돼요. 후련한 마음이 들지 않은 상태로 가면 2단계와 3단계를 가더라도 크게 치유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1단계만 3주 내내 쓰는 거거든요. 후련한 마음이 들 때까지 쓰는 게 감정일기의 가장 큰 목표이자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련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끝나고 따로 시간을 내셔서 후련할 때까지 한번 써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볼게요. 한 사건의 양가 감정이 동시에 느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물론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적은 걸 남들이 보면 잔인하다고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 거 보시면 거의 성격 파탄자가 따로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보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남들이 보면 잔이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남들이 볼까 봐 내 감정을 숨기면 이게 점점 더 괴물로 변해요. 근데 내가 이 일기장, 나랑 가장 친한 이 감정 일기장에 다 털어놓으면 그 감정이 어느 순간 정화가 된다고 하죠. 정화가 돼서 그 감정 또한 내가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거기서 조금 더 좋은 감정으로 바꿔서 보게 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언제든 잔인한 거, 정말 끔찍한 거, 머릿속에 있는 정말 끔찍한 거 다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야만 치유됩니다. 네. 이중인격자 같아요. 반갑습니다. 저도 다중인격, 감정일기 안에서 다중인격자인데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감정일기를 많이 잘 써주셨는데, 이렇게 감정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온 에너지를. 그래서 원래 1단계 할 때는 저는 진짜 하루 종일 지쳐서 하루 종일 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더 잘 해주시면 나의 감정을 망설이지 말고 숨기지 말고 다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뭔가 쓰셨던 상황들에 대해서 3단계까지 진행을 하신 다음에 또 질문을 더 제가 지나간 질문들은 추후에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단계 감정 바라보기 단계는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제3자가 있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뭔가 책에서, 국어책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적 관찰자 시점 이런 것들 있죠? 소설 속에서. 그런 것처럼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저 멀리서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느낌으로 바라보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꺼낸 사람을 여기다 두세요. 이 앞에다가. 이 아이를. 한 아이로 바라봐 주시고 나는 여기서 멀리서 거리를 두고 떨어뜨린 상태에서 써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의 일을 바라볼 때는 내가 그 일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결 방법을 쉽게 알려주잖아요. 근데 내가 막상 그 일을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마비가 돼서 모르겠는 상태 있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거리를 떨어뜨려서 남 일처럼 봐야만 내 감정을 어떻게 해결할지, 왜 이런 감정이 들었는지, 어떻게 다독여줄지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쓰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 우리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랬구나. 그런 감정이 들고 있구나. 라고 혼잣말 하듯이 느껴줍니다. 1단계에서 우리가 오늘 뭐뭐한 일이 있었다. 그때 좀 속상했다. 이렇게 썼다면, 나의 감정을 썼다면, 바라보기 단계에서는 그랬구나. 속상했구나. 속상한 감정이 들었구나. 그런 일이 있을 때 혼자 있는 기분이 된 것 같아서 속상했구나라고 멀리서 이 아이가 속상해하는 모습을 바라보듯이 써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바라봐 주기가 어렵다면 1단계에서 쓴 내용을 반복해서 그대로 말해주어도 좋습니다. 1단계에서 지금 기분이 완전 다운되고 우울한 감정이 든다라고 쓰셨잖아요. 그러면 2단계에서 지금 기분이 다운되고 우울한 기분이 들고 있구나라고 그대로 말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까요? 제가 예시를 한 번 더 볼게요. 우리가 1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불안해서 가슴이 뛰었다. 오늘 회사 PT가 있는데 잘할 수 있을까? 이거 망칠까 봐 너무 두렵고 불안하다. 이렇게 1단계에 털어놓기를 하셨다면 바라보기 단계에서는 불안하구나. 지금 불안함을 느끼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긴장되는구나. 실수할까 봐 두렵구나. 이렇게 멀리서 이 아이를 두고 써주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해가 되셨다면 숫자 1을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좋습니다. 다들 어, 이해력이 좋으신 선생님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이것도 쓸 거예요. 지금 이걸 써보는 단계를 가져갈 겁니다. 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볼게요. 2번, 잘못 쓰신 건가? 세환 선생님 잘 이해가 안 되셔서 2번, 이해가 잘 어려우신 분들은 2번을 해주시고 이해가 잘 되셨으면 1번을 눌러주세요. 네.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또 저희가 가벼운 명상 후에 또 천천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닙니다. 지금 질문이 그 상황을 서술하는 게 아니라 위로하듯이 쓰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남일 바라보듯이 써주시면 돼요.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감정을 내가 느꼈는데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앞에 있는 아이가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고 나는 남이다 라고 생각하고 써주시는 단계예요. 제가 한번 일단은 명상으로 한번 리딩을 하고 또 궁금하신 거 쓰면서 또 물어봐 주세요. 자, 그러면 부드럽게 눈을 감아 주시고요. 천천히 호흡해 보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이제 저 멀리에
어떤 감정에 빠져 있는 한 아이가 보입니다. 우리는 그 아이를 바라봅니다. 아이는 어떤 감정에 빠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리를 두고 먼 발치에서 떨어져서 제3의 관찰자의 시점으로 그 아이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 아이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아픔, 어떤 어려움, 어떤 감정을 겪고 있나요? 그 아이를 바라보며 그랬구나. 그런 일들을 겪었구나. 그런 감정이 들고 있구나. 그런 감정이 들었겠구나. 라고 혼잣말 하듯 얘기해 봅니다. 이런 동화가 있어요. 어떤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기 위해서 햇님과 바람이 누가 먼저 벗기나 시합하는 그런 동화가 있죠. 거기서 해 또는 바람처럼 그 나그네를 바라보듯 그 아이를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 때문에 아파하고 있구나. 속상해하고 있구나. 억울해하고 있구나. 라고 말해주어 봅니다. 이제 충분히 따뜻한 시선으로 그리고 멀찍이 서 그 아이를 바라보셨다면 호흡으로 돌아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준비되신 분들은 눈을 부드럽게 떠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방금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감정, 그리고 생각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멀리서 시선을 유지한 상태로 다만 따뜻한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생각과 감정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쓰실 때는 맨 앞에다가 숫자 3을 써주세요. 저희가 지금 2단계기는 한데
일단 3을 먼저 써주시고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3이라고 쓰고 시작해 주세요. 혹시 이해 안 되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은 한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박나리 선생님께서 제3자의 입장에서 1단계 때 쓴 생각에 대한 생각을 적는 건가요? 1단계 때 내 감정을 털어놨던 나를 보고 그 나를 멀리서 바라보는 상태로 느껴지는 생각과 감정들을 쓰는 겁니다. 제가 화면을 다시. 1단계를 혹시 뒤늦게 들어오신 걸까요? 1단계를 무엇을 했냐고 선생님께서 물어봐 주셨는데 혹시 좀 늦게 들어오신 선생님들이 계실까요? 1단계는 저희가 감정 털어놓기라는 단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느껴지는 감정들, 지금 마음이 좀 힘들거나 불편하거나 속상한 감정들이 있다면 1단계에서는 그거를 그냥 종이에 있는 그대로 꺼내어 쓰는 단계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유경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느껴지는 감정들을 일단 간단하게라도 쭉 한번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걸 살짝 거리를 떨어뜨려서 관찰자 시점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거리를 두고 한번 바라봐 주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본은 이따가 끝나고 다시 요청 주시면 제가 띄워드릴게요.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뭐가 문제일까요? 그런 경우는 나와 감정이 되게 많이 동일시되어 있는 경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면 화를 버럭해서 낸다거나 너무 힘들면 내 몸과 마음이 다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된다던가 이렇게 감정과 내가 딱 붙어 있어서 분리가 좀 어려운 경우 바라보기가 조금 어렵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라보기가 어려운 경우는 그냥 여기 3번에 써 있는 것처럼 1단계 쓴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서 일단은 말해주는 것부터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한 20초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려우시군요. 다 쓰신 분들은 일단 2단계 쓰시면서 어떠셨는지 한번 채팅창에 한 줄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사실 이렇게 네, 사실 이렇게 바라보기를 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감정과 아예 일치가 돼버리면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여기에 휘둘리게 돼요. 완전 압도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 감정과 동일시하지 않기 위해서 바라보는 단계를 이렇게 심상화를 통해서 한번 떨어뜨려 놓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유 과정 중에서 이 바라본 단계가 꼭 필요하고, 이게 명상에서 알아차리기라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상황 속에 빠져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바라보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음이 벌써 위로가 되셨어요?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워 보이네요. 좋습니다. 그렇게 나의 감정을 이입하지 말고 남일 보듯이 일단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바라봐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많이 슬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 마음이 울컥했네요. 그쵸? 이게, 이렇게 감정을 분리한 상태에서 내 모습을 보면 정말 많이 안쓰럽고 내 마음이 조금 더 쉽게 열려서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고 치유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안아주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너무 잘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좋고요. 네, 그러면 다음 단계, 마지막 단계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감정일기 세 번째 단계는 감정 위로하기 단계입니다. 우리 2단계에서 위로하기를 하신 분들도 계신데, 정확하게는 2단계에서는 내가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멀리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나를 바라봐 주시기만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정말 위로를 말 그대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친구나 엄마가 돼서 내가 그 아이 옆에 있다 생각하고 바짝 붙어서 나의 감정을 위로해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방금 바라보기 단계에서는 살짝 멀리서 거의 햇님과 달님 수준으로 멀리서 바라봤다면 이 단계에서는 이 아이 옆에 바짝 밀착해서 위로를 해주시는 단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뭔가 객관적인 시선이나 나의 감정 개입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주관적으로 내 친구다, 내 딸이다, 내 엄마다, 우리 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완전 전적으로 서포트해주는, 위로해주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충분히 위로하고 나의 감정에 공감하고 우리가 친구가 힘들다 그러면 왜 그래? 왜 엄청 많이 힘들겠다라고 공감을 엄청 해주잖아요. 똑같이 나의 감정에 충분히 공감해주고 그 감정을 느낀 나를 애도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친구처럼 바로 옆에서 토닥이면서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충분히 어느 정도 위로하기가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이 드시면 내가 이 위로하기를 마무리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조금 더 위로를 해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은데요. 어, 이렇게 물어볼 때는 마음 좀 어때? 이제 좀 괜찮아? 괜찮은 거 맞아? 라고 질문을 하고 솔직하게 거기에 또 답변을 해봅니다. 아직 마음이 괜찮진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위로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단계, 2단계, 제가 예시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1단계, 2단계는 앞부분이랑 똑같고요. 위로하기 단계에서는 괜찮아, 집이야. 누구라도 그 순간이라면 불안하고 걱정되는 감정이 들 거야. 불안하고 긴장되는 게 당연해. 네가 이상한 게 아니야.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많이 힘들지? 라고 친구처럼, 엄마처럼,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내가 그동안 듣고 싶었던 위로의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채팅창에 제3자로 떨어뜨려서 보니까 공감보다는 자꾸 조언을 하고 싶어지는데 이것도 괜찮을까요? 음, 원래 감정일기에서는 조언이나 판단 없이 그냥 나의 감정을 위주로 쓰는 거거든요. 조언을 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감정이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개입하는 거예요. 나의 다른 자아가 개입을 하는 건데 그것보다는 좀 더 내 1인칭적인 시점으로 나의 감정을 서술하는 게 더 좋고 만약에 조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조언을 하고 싶어진다 라고 쓰시면 좋고 하고 싶다면 뭐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말 다 쓰시고 나면 그 다음에 충분히 1단계의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들 계시면 2번을 눌러주시고 이해되셨으면 1번을 남겨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명상을 잠깐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부드럽게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다.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쉽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이제 아까 울고 있었던 그 아이를 떠올려 봅니다. 그 아이가 겪었을 감정, 상황, 마음, 기분, 그 아픈 마음들을 잠시 헤아려 봅니다. 이제 그 아이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 봅니다. 바로 옆으로 바짝 붙어 다가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엄청 힘들었겠다. 얼마나 힘들었겠어. 나라도 그 상황이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누구라도 그 순간이라면 그런 감정이 들었을 거야. 그 순간을 혼자서 견뎌내느라 고생했어. 고생 많았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친구 또는 가족, 엄마, 딸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해주고 싶은 말들을 떠올려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그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며 마음을 감싸 안아 줍니다. 어느 정도 위로의 말을 건네줬다면 이제 이렇게 물어봐 줍니다. 지금은 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돼.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그저 네 옆에 항상 있어줄게. 괜찮아진 혹은 아직은 괜찮지는 않은 마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며 천천히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시고
그 아이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적어보겠습니다. 그동안 해주지 못했던 위로의 말들을 충분히 해주세요. 충분히 그 아이를 위로해주세요.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간은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이거 쓰실 때는 맨 앞에 2번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3단계인데 2번이라고 적어주시고 의미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전혜경 선생님께서 고생 많았어. 앞으로도 잘해보자 라고 해주셨네요. 입니다. 거의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혹시 시간 더 필요하신 분 계시면 채팅창에 더 주세요라고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슬슬 마무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쓰신 분들은 오늘 썼던 내용들을 좀 돌아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떠오른다면 같이 써보셔도 되고, 다짐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다짐을 말을 써주셔도 되고,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응원의 말을 건네보시면서 마무리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감정일기 3단계까지 써봤고요. 채팅창에 막
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파이팅. 이렇게 써주신 분도 계시고. 코끝이 찡해지는 경험 위로가 되네요라고 해주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좀 힘들어서 수업 끝나고 더 해야겠다고 남겨주신 선생님도 계신데 너무 좋습니다. 감정일기 단계가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하는 단계는 원래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마다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1단계가 필요하신 분들은 1단계에서 충분히 머물러 주시고 2단계 필요하신 분들, 3단계 필요하신 분들 각자 필요한 단계에서 머물러서 마음이 후련해지고 개운해질 때까지 이렇게 수업 끝나고 시간 내셔서 해보시거나 또 주말에 따로 해보시거나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감정일기 세 단계를 다 써봤는데, 앞에다가 숫자를 제가 1, 3, 2 이렇게 썼는데 사실 이것 때문입니다. 감정일기를 사실 혼자서 쓰기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뭐 들고 다니면서 볼 수도 없는 거고. 털어놓기 했다가 바라보기 했다가 위로하기 했다가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는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일기 1단계 감정 털어놓기는 1인칭입니다.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1인칭으로 내 마음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1단계입니다. 그리고 감정 바라보기 단계는 3인칭,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저 멀리서 마치 신의 위치에서 바라보고 멀리서 바라보는 단계를 하셨죠. 그래서 3인칭, 3이라고 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위로하기 단계는 내가 엄마나 친구가 돼서 또 나와 동일시하진 않았어요. 약간 옆에 붙어서 이 아이를 내 친구라고 생각하고 위로해주는 단계였어요. 그래서 2인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 3, 2만 기억하시면 우리가 앞에 쓰실 때 숫자 쓴 것처럼 앞에 1, 3, 2 이렇게 쓰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실 거는 어차피 다 들으셨고 이해도 하셨고 직접 써보시기까지도 하셨으니까 1, 3, 2만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감정일기를 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구를 가져왔어요. 존재의 느낌에 정확하게 내려앉는 공감은 세상의 어떤 훌륭한 설득이나 계몽, 조언, 심지어 어떤 강력한 항우울제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마음을 돌려놓는다. 라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정혜진 박사님의 글귀를 가져왔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부터 고통받고 있거나 어떤 감정으로부터 고통스러울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감정에 충분히 공감을 해주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그 감정에 공감해주고 헤아릴 수 있다면 사실은 치유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내 감정이 나로부터 탁착 달라붙을 때는 비난하거나 조언하고 싶거나 판단하고 싶어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가 단계 단계 한번 걸어 봤고요. 이게 단계 단계 다 모두가 후련하게 잘 될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가져와 봤고요. 어, 네, 당신이 옳다, 선생님, 정희 선생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 짧지 않은 시간, 되게 피곤한 시간이었을 텐데 이렇게 다들 잘 참여해 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오늘 강의가 어떠셨는지 채팅창에 한 줄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단계들도 궁금해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다른 단계들은 유튜브에서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올라와 있는 게 있고요. 제가 별도로 진행하는 수업에서 들으실 수 있는데 일단은 유튜브 통해서 한번 1, 2, 3단계를 충분히 해보시고 혹시라도 못 찾으시면 저한테 인스타그램으로 DM 주시거나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더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들 때 막 푸념하고 싶어지는데 오늘 배운 걸로 스스로를 안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와주시나요? 어, 저희 지식에서 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저는 올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또 다른 단계 써보고 싶다고 많이 해주시면은 또 저희 담당자님들께서 또 다른 단계도 해보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또 해봅니다. 유튜브는 제가 좀 이따 맨 마지막 장표에 띄워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사리.
나살이, 나로 살아간다 할 때 나살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유튜브가 나옵니다. 네, 오늘 강의는 특강입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남은 소감들은 끝나고 잘 담아서 소중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후기 작성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 SNS에 강의 후기를 남겨주시면 제가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후기를 작성하신 모든 분들께 제가 쓴 전자책, 당신의 마음 챙김은 틀렸습니다. 라는 이 책을 모든 분들께 드리고요. 베스트 후기를 쓰신 분께는 제 마음 치유 에세이, 버티다 버티다 힘들면 놓아도 된다. 전국 온 오프라인 대형 서점에 놓여져 있는 제 에세이 책 두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S는 어떤 SNS는 상관이 없어요. 블로그, 인스타, 스레드, 뭐, 모든 SNS 상관없고요. 대신 쓰신 다음에 저한테 링크를 인스타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 보내주시는 이메일과 함께 발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후기 쓰실 분들은 이 장표를 캡처하셔가지고 해시태그랑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어서 캡처하셔서 가지고 계시다가 후기 쓰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강의안을 캡처해서 첨부하실 경우에는 강의안의 일부 내용은 어, 모자이크, 이렇게 뭔가로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걸로 가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만든 거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아까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여전히 궁금하신 질문들 있으면 지금 채팅창에 남겨놔 주시면 제가 강의 끝나고 하나하나씩 답변 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고요. 질문이 없으신 분들은 네, 여기까지 어, 마무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나살이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서 다양하게 감정일기 관한 컨텐츠, 그리고 오늘 해보신 단계들도 직접 써보는 시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쓸 수 있는 시간까지 마련해서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보시거나 이후에 팔로우 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고요. 인스타그램에서는 제가 하는 감정일기 수업들이나 그 단계들, 이후의 단계들 워크숍 같은 게 다 올라오고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팔로우 하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실 분들만 남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다. 그 아마 안내가 있을 거죠. 담당님들께서 안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안내 끝나고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된 화상 강의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오늘 강사님이랑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많은 분들께 위로와 치유가 되는 시간이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만족도 설문조사 참여 안내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수료 처리가 잘 되었다면 지식 사이트 내 공간의 화상학습 내역에서 오늘 강의 수료 확인하신 후에 만족도 조사 참여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그거 클릭하셔서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화상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질문이 혹시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유튜브 아닌 곳에서 만나니 너무 반가웠습니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구독자님이라니 저는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앞 페이지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혹시 계실까요?